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의 삶을 동경하고 있으신가요? 전원주택에서의 멋진 삶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또 여러 집들을 보면서 멋진 삶을 생각해보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원 생활에 대해서 생각은 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원주택과 또 요즘 뜨고 있는 세컨하우스, 그리고 최근 수많은 규제로 인해 여러 가지가 더욱 복잡해진 농막,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전원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경험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원주택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하우스인데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그런 주거 스타일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누가 어떤 분들이 이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농막입니다. 농막은 저희도 전원주택을 살다가 농막을 선택하게 되었고 농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드렸는데요. 만족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태양광 조명입니다. 이게 시골주택이나 농막 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별도 전기시설 없이 햇빛이 비추는 곳에 설치하면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인데요. 빛도 밝고 CCTV 형태로 생기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참 태양광 패널이 분리형으로 내부에 설치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생활을 생각하고 있으셨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전원주택입니다. 저희도 전원주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서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은 은퇴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랑 또는 시골에서의 노년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은퇴를 앞두고 전원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처럼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의 사람들도 이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저희의 직접적인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전원주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주변에 분양하는 토지도 많이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원주택에서 2년 동안 살아보았는데요. 전원주택에 가면 가족이 행복할 것 같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있게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생활을 할 것 같은 저희 와이프와 이게 바로 전원주택병이라고 했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무조건 좋을 것만 같은데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들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파트 생활을 시작했고 한 7, 8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파트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가족들과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주택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에서의 삶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발품을 팔아가면서 경기도 일대의 여러 전원주택 단지를 다녀봤습니다. 직장에서의 출퇴근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전원주택 단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전원주택을 바로 짓고 삶의 변화를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한 번쯤 전원의 삶을 살아보고 결정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근처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의 전세가 나온 것이 있어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당시 늦여름이었고 더위가 서서히 꺾여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넓은 마당을 갖고 있고 2층 주택에서 가족들이 정말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방학이었고 저 역시도 휴가를 내고 새로운 환경을 만끽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시간의 느낌은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았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말 재밌었던 바베큐와 마당에서의 수영장 놀이가 매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이것들도 가족들 모두 너무 잦은 기회가 찾아오니 생각보다 재미가 덜해졌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한두 번은 재밌지만 매번 이렇게 마당에서 먹기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러 오기도 했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놀러 올 경우도 또 이게 스트레스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수영장이 마당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재미를 점점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전원주택의 삶과는 달리 오히려 아파트의 생활처럼 방 안에서의 생활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친구들이 없어서 혼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와이프의 경우도 아파트에서 만난 친구들과 동네에서 쉽게 수다를 즐겼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편함이 상당히 컸고, 더 나아가 외로움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서 매번 회사를 가고 저녁 때 회식을 하고는 하지만 아이들과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전원주택이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과도기적인 생활이 느껴질 무렵 바로 겨울이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의 겨울은 정말로 다릅니다. 아파트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춥습니다. 전원주택은 주변에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우리 집만 달랑 그 추위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라서 난방을 하고 또 하더라도 그래도 춥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아닌 LPG 난방이었는데요. 또 이 전원주택의 경우는 이게 때도 추우니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전원주택의 경우는 겨울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거리가 쌓입니다. 수도가 얼기도 했고 이거 녹이려고 전기 난로도 켜놓고 등등 아파트 생활만 하셨던 분이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잡다한 것들이 모두 다 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주택에서의 2년의 삶을 살아본 결과 먼저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할 때인데 가족들보다는 친구들 관계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전원주택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마냥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의 와이프 입장에서도 주변에 젊은 사람이 많지 않고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하면 이웃 사촌들끼리 정말 친근하게 생활을 할 것 같잖아요.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류가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원주민들의 경우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면 있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가족들과의 행복감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생각보다 가족들만의 관계보다 사회적인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길지는 않지만 전원주택에서 2년 동안의 삶을 마치고 저희가 느꼈던 결론은 일반적인 도시의 삶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셨거나 생활 터전이 도시에 있는 경우라면 전원주택보다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수영장이 있고 멋진 잔디 정원이 있는 시골에 멋진 펜션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전원 생활을 여기서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삶의 본거지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실제 전원주택을 살면서 오히려 제가 갖고 있었던 전원주택병이 치유가 되었으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시에서의 삶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골 경험이 많고 특히 가족들 모두 시골 생활, 전원 생활에 동의를 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전원주택의 삶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 가족들의 성향은 어떤지 잘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컨 하우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하우스의 경우는 우선 자신의 주거를 도시에서 생활을 하시고 전원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시골에 집을 하나 더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통 자신의 본거지를 조금 더 좋게 가려고 하는데 본거지의 지역 또는 면적을 낮추면서 세컨하우스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세컨하우스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는 분들과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이런 세컨하우스를 많이 고민들 하시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도시의 삶이 정말로 좋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세컨하우스를 갖고자 하는 생각과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농막을 지금 만 2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골 생활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 가끔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힐링 포인트를 갖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컨하우스는 어떻게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주택의 경우는 정말로 일거리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생활할 때도 정말 많은 일거리로 인해서 이게 전원생활의 힐링인지 노동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세컨하우스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포인트인데요. 바로 세컨하우스의 거리입니다. 거리는 30분 이내면 제일 좋고 조금 멀더라도 1시간 이내는 꼭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상황적인 거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새벽에 찍어보니 1시간 걸린다고 해서 이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보통 이동이 가능한 시간에 1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정말 접근성이 중요한데요. 너무 멀게 되면 처음에는 이러한 세컨하우스의 묘미 때문에 1시간이 넘더라도 그 기대감에 자주 찾아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 두 해 지나면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1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찾아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컨하우스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를 내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지만 전원주택의 경우는 관리비를 스스로에게 지불하고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컨하우스 가기도 점점 더 싫어지고 1시간 걸려서 갔는데 힐링하기보다는 주변 풀 정리하고 집 청소 등 노동을 하고 온다면 더욱더 이 세컨하우스 가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컨하우스 가는 게 더 싫어지고 가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컨하우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말로 관리를 하기 쉽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는 세컨하우스의 규모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요. 세컨하우스라면 꼭 클 필요가 없습니다. 10평에서 15평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꼭 세컨하우스를 전원주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족들, 지인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족하더라도 마당에 텐트라도 치면 되고 하니 작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집이 넓으면 말입니다. 정말 청소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요.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하러 세컨하우스 갔는데 청소만 하다 오고 또 다음에 갔는데 어지르지도 않았지만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유지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전원주택입니다. 또 풀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잔디 정원 만들어 놓았더니 잔디 깎느라 진땀 흘리고 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정원은 자갈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잔디 정원을 꾸미시고 싶다면 시각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게 아주 작게 사각형 형태로 최소의 면적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예초기를 잠시 돌려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름에 이 잔디 정원은 한 달만 관리를 안 해도 수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잡초가 군데군데 나서 풀 뽑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려면 꼭 이 점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바로 세컨하우스를 어떻게 어디에 만들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앞서 거리에 대한 기준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규모도 10평에서 15평으로 작게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을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나중에 세컨하우스를 팔 때 고려해 보라는 의미인데요. 세컨하우스를 평생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시라면 나중에 대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황금성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전원주택은 정말 잘 안 팔립니다. 내 맘에는 정말 최고인데 왜 사람들이 이 좋은 집을 못 알아줄까? 전원주택을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즉 우선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주택의 경우 그만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지 내 조성되어 있는 주택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단지로 조성이 되게 되면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전원주택에 사람들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시간 보내려 왔는데 옆집에서 또 시끄럽게 하고 사생활이 다 노출되는 곳이라면 힘들겠죠. 이렇게 주택의 경우는 나한테 딱 맞는 곳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곳은 영상으로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꿈꾸는 별장과 같이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00평 내외의 작은 토지로 프라이버시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지형 주택이더라고요. 큰 면적의 토지와 작은 면적의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경우는 작은 면적과 소형 세컨하우스,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보다 넓은 토지를 구매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억 원 초중반에서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비용이면 세컨하우스에 있어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비싸지면 그만큼 구매층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만들 수 있어서 숙박시설에서 일정 부분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한 젊은 분들의 경우 세컨하우스도 운영하시고 일정 부분 수익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나중에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전원주택의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인 시세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컨하우스의 경우는 꼭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상황적인 거리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리가 쉽게 잔디 정원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최소화시키거나 아예 자갈 등으로 꾸미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택의 규모는 10평에서 15평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지형이지만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 이런 택지를 선택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발품을 팔아야 자신한테 딱 맞는 토지를 찾을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좋은 토지를 찾아다니시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내용입니다. 바로 농막인데요. 앞서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주택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막은 3, 40대 젊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전제로 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3, 40대 캠핑족을 유혹하기 위해서 농지를 잘게 잘라서 농막단지를 조성해 놓고 이를 분양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사시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농지는 실제로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상 존재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평생 이 땅에서 농사만 지으셔야 하는 토지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맹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컫는 말로 이러한 맹지는 주변 토지들에 비해서 상당히 시세가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 등의 건축물을 짓는 추가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농막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셨다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토지주가 현황도로에 차량 출입을 막는다고 할 경우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농사짓기도 불편해지면서 그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힐링하러 캠핑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신다면 농막은 꼭 제외를 하시고 생각해 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농막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괜찮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50대 또는 60대 분들 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은퇴를 앞두고 귀농 또는 전원주택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농사를 먼저 경험해 보면서 농사에 대해서 작게나마 친숙해지고 시골 환경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니, 꼭 해보셔야 합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노년에 한적하고 여유 있는 시골 생활, 전원 생활에 막연한 동경 때문에 전원주택 또는 귀농을 생각하셨다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고 귀농지, 노년 정착지를 정하셨더라도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또 은퇴 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신만의 아지트가 필요한데요. 이때 좋은 게 농막입니다. 대신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 액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 일보다는 사색을 즐긴다 라는 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농막도 농사를 전제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준비를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일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일반적인 주택지와는 달리 정말로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잔디 정원처럼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잔디 정원도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지는 잘 가꾸려고 한다면 이보다 곱절은 더 힘듭니다. 다만 대충대충 해도 농지는 그냥 농지니까 또 맘 편하기는 합니다. 또 자풀이 올라오면 확 밀어버려도 되니 선택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골 생활에 맞을까 의문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농막을 먼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농막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전원주택 세컨하우스에 비해서 가장 비용도 작게 들어가는 선택지입니다. 물론 요즘 농막도 몇 천만 원짜리 갖다 놓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는 고작 몇백만 원 수준에서 농막, 비닐하우스, 지하수 등등 모든 것을 갖추고 주말 농장을 가꾸고 있으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더 돈을 들여도 될지 아니면 그만해야 할지 이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나에게 시골 생활이 어느 정도 맞는지, 세컨하우스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농막을 지은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농막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드렸는데요. 이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사가 우선 재밌어졌고요. 농작물이 커가면서 이를 수확하고 이를 직접 따먹기도 하면서 되게 신기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릴 만한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 위주로 특히 귀농이나 전원주택의 삶을 동경하시는 분에 있어서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농막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농막은 정말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집을 지을 때 종합건축회사에 가면 돈만 주면 토지 매입 단계부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토목 설계 및 준공, 건축 설계 및 준공까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막 회사를 가면 우리는 농막만 판다, 농지에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이거 팔 때 이런 것 좀 알려주면 어디 덧나나?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지법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농지도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따라 농지 매입 규정이 다 다르고 농막도 지자체마다 다 제약사항이 다르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를 잘 설명해주는 기관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고작 이런 정보를 잘 알려주는 곳은 유튜브밖에 없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이 때문에 농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다가 너무나 빈약한 정보에 이렇게 저희도 직접적으로 농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농막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를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농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사셔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도로가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런 시골 생활이 정말 좋다고 할 때 여기에 세컨하우스든 전원주택이든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랑 농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런 토지는 다시 팔아버리기도 그냥 맹지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조금만 예쁘게 관리를 해놓으면 요즘 이런 토지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도도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농막의 규모는 아주 최소한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천만 원 처음부터 투자하면 안 되고요. 컨테이너 농막에 정화조 정도만 들어간 수준이라면 충분하고요. 저희는 정화조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농막은 교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농막 280만 원에 구매했는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하차비, 운반비가 있어서 조금 더 비용 손실이 있지만 그래봐야 고작 2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2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요. 정말 자신이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데 재미가 있고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단계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농막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세컨하우스로 집을 지을 것이냐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농막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주말집 주인장 레벨에서는 농막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니 보다 상세한 궁금점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